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스타트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 관찰기고요. 그냥 제 마음대로 주관적인 이야기니까 쉽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제가 실리콘밸리를 오래 봐왔기 때문에 실리콘밸리하고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이래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창업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쟤네들은 규제를 정말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은 깨부수라고 VC들이 이렇게 막 그냥 부추기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니들이 법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라.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부의 인플루언스가 굉장히 없는 곳이에요. 오로지 민간 투자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성공 비결 중 하나는 DC에서 멀어서 그렇다라는 농담들도 많이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fail fast, 빨리 실패한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린 스타트업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좀 실패를 하고 다시 시도를 한다는 뜻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것은 돈 번 레이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면서 실패를 이렇게 오래 질질 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보다가 안 된다 싶으면 회사를 제가 보면 빨리 접습니다. 저기서 빨리 접고 그 자원들이 기회비용 시간에 다른 거를 빨리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게 이렇게 낫다. 그런 분위기라는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엔지니어 중심 문화고, 저것은 더 이렇게 그게 강해지고 있고, 거의 프로야구 선수 같은 그런 대우들을 해주는 곳이라,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우버를 옮겼는데 거의 한 본봉이 2억에서 한 3억 정도로 올라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거의 실력 위주로 대우를 해주는 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이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이 있죠. 그래서 뭔가 이 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도전한다,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롤 모델이 많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최근에 일론 머스크까지 계속해서 닮고 싶은 그런 담대한 사람들 이 많이 계속해서 나오고, 특히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꾼다라든지 얼핏 보면 황당한 그런 도전들을 문샷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생태계를 만들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끼리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뭔가 하나의 거대한 다양한 물고기들이 가득 찬 그런 생태계 어항을 만들 줄 안다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예요. 근데 제가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한국의 스타트업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SNS라든지 이런 좀 일부 이런 인기 있는 분야에만 창업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고, 기술 창업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해외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유니크한 아이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이렇게 의존한 그런 창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본 트윗인데, 소셜 데이팅 앱 같은 경우는 국내 170개가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있을 정도로 되게 보면은 들어가서 좀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많이 이렇게 몰리고, 어려운 분야 이런 드론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새롭게 만들어서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VR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CES에 가서 이번에도 보니까 저런 VR을 만드는 중국 회사들이 거의 한 7, 8개는 보였습니다. 근데 보면 다 제품이 조악하고 그런데도 일단 오큘러스가 별거냐, 우리가 해보면 되지라는 그런 식의 의기 같은 게 느껴지는데, 보면 한국에서는 이런 분야에서의 창업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그게 참 문제인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창업가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볼 때 법률 조항을 줄줄 외워요. 핀테크 하는 데 있어서 여신 무슨 관련법은 뭐고, 외환관리법 뭐는 뭐고, 그리고 이렇게 우버 같은 서비스를 해보려는 운수사업법 몇 조 몇 항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법률에 빠삭빠삭한데, 그 이야기는 상상력을 굉장히 제한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핀테크, 헬스케어, 라이드쉐어 이런 분야에서 해외에선 활발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회사들이 나오는 데 비해서 우리는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정부 지원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정부 지원 뭐 받을 게 없나 이런 거를 많이 찾고, 그런 정보를 잘 찾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판단되는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앙트르프로니어가 아니라 그랜트프로니어, 그러니까 그랜트를 받는 뭐 그런 뭐 신조어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뭐 해외에서랑 뭐 달리 뭔가 이렇게 정부 프로그램 받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보면 실패하는데 오래 걸려요. 제 이야기는 뭔가 이렇게 해서 이 아이템이 안 되고 막 그러는데 그 회사를 안 닫고 계속 질질 끌어요. 왜냐하면 어디 나가서 경진대회에서 하나 받고 정부 지원 하나 해서 받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기보 같은 데서 받은 돈, 빌린 돈을 갖다 다시 토해내야 되는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망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그리고 공짜로 받는 뭐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되니까 실리콘밸리 애들은 빨리 닫고 다음으로 이렇게 가든지 어디 취직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그냥 질질질질 이렇게 있는 좀비 벤처들이 많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엔지니어 중심 문화가 아니다. 엔지니어가 중요성을 아무리 얘기하고 그래도 그 엔지니어들은 그 자기들이 중심이 아니라는, 한국의 이런 많은 대기업서부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자기들은 결국 이렇게 나이 한 뭐 40이라든지 이렇게 먹으면은 밀려난다든지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그 비글로벌에서 조원규 구글 전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왜 옛날에 그 테더 툴스를 인수를 한 다음에 또다시 한국에서 이렇게 구글이 인수한 회사가 없었냐, 많이 찾아봤는데 구글은 엔지니어가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상 되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회사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가 정신이 되게 떨어집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어려운 것을 도전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정신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것들은 저는 재벌들이라든지 이런 재벌 2세들이라는 이런 문화들도 많이 영향을 이렇게 끼쳤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보면 다들 면세점 사업이라든지 레스토랑 사업 같은 것만 뛰어드는 대기업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걸 보면서 다들 뭐 이렇게 그 어차피 우리가 한다고 해서 삼성 같은 회사가 이긴다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없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롤 모델이 없다는 것도 참 그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한국에는 뭐 이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있냐, 마윈 같은 사람이 있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린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 온 국민이 알고 존경하는 그 정도 급의 인물들이 없다는 게 그 창업 정신을 이렇게 좀 복돋우는데 많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생태계를 만들 줄 모른다. 이 생태계라는 것은 이코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예요. 스타트업은 크면서 스타트업의 다른 회사의 상품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매출을 올리고 그러면서 크는 것이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 요새 가보면 잘 나가는 스타트업 중에는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뭐 DB를 판다든지 장소를 판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보면 스타트업을 위한 PR이라든지 코딩들을 잘하고 있는가 뭐 뭔가 이렇게 재어주는 뭐 그런 거라든지, 제가 저는 샌프란시스코 갈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런 사람들이 많아서 다 같이 뭐 법률회사라든지 뭐 회계사라든지 다 같이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은 보면은 그런 다른 서비스, 우리가 정부라든지 대기업이 그런 소프트웨어에 돈을 안 대준다고 불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만나본 소프트웨어 그 스타트업들도 다 마찬가지 그런 좀 마인드가 있어서 남의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사기보다는 어떻게 뭐 무상 지원 받을 수 없는가, 그런 그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한국 스타트업에서 좀 안타깝게 여기는 실리콘밸리와 비교해서 이런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그 이번에는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서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을 제가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한국만큼 이렇게 그 다양하게 그 스타트업을 열심히 돕는 나라도 사실은 없어요. 보면 그 의외로 가장 잘 되는 나라들이 안 돕는 편이고요. 안 되는 나라들이 그걸 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만들어서 지금 민감해서 활발하게 그게 돼서 정부는 거의 빠진 상태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한국의 그런 문제점은 좀 보여주기식 행정이고,
행사 같은 것을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좀 굉장히 아쉽다 그럴까요? 오면 항상 높으신 분들 인사 위주로 이렇게 가고 스타트업들을 오히려 들러리로 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아래를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위를 보고 일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새 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 많이 하는데 지난 중앙 썬데이에 이런 뭐 얘기가 칼럼이 실린 적이 있죠. 일단 뭐 VIP께서 이렇게 보고 가시게만 하고 그 다음엔 마음대로 고치시오. 그 얘기는 일단은 모든 것을 그냥 위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좀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들이 알아서 스타트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고 도와주는 좀 그런 생태계,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기업들이 마치 사회적인 무슨 세금을 내듯이 스타트업을 도우라고 이렇게 미는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하고 계속 길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너무 이 다양성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팬시한 유행어 위주로 이런 분야라든지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IoT 이야기를 막 외쳤고 또 핀테크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또 빅데이터에 다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팬시한 용어 자체만 이렇게 외치고 실제로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제대로 오히려 그걸 이해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는 좀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안타깝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부처별 이 경쟁이라든지 차별화 자체가 이렇게 부족해서 사실은 한두 부서에서 집중해서 하면 될 것을 거의 모든 부서, 거기서 더 나가서 지방 정부마다 다 중복해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좀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결과가 나오려면 빨라야 5년, 보통 한 1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일인데 뭐 3년 이내에 이 30년 초석을 세우자 뭐 이런 식으로 임기 내에 꼭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조급증 자체가 일을 그르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 자체도 같이 일을 하는 관련 그런 사람들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지방정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교육청 이런 문제들이 몇 번 나왔었는데 스타트업을 돕기는커녕 스타트업들하고 비슷한 앱을 내서 오히려 같이 경쟁을 하고 이런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를 해서 이렇게 클 수 있는 그런 싹을 이렇게 좀 밟아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 줄 모른다는 말이 그런 건데요. 이게 바로 이번 주에 비즈니스 위크에 나온 위워크라는 회사의 CEO입니다. 그래서 저 위워크는 뭐냐 하면 스타트업들한테 이런 스타트업들이 단기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뉴욕에 베이스를 두고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지금 크고 있는 회사인데 보통은 한 책상당 한 600불에서 800불 정도 한 달에 이렇게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저 회사가 자체가 스타트업이고 저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지금 밸류에이션 투자 받은 게 한 1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런 회사 자체가 하나의 스타트업을 키우는 생태계의 일부로서 경쟁을 하면서 크고 있는 것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저런 회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싹을 밟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사무실 자체들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홈택스를 가지고 좀 고생을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홈택스의 UI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데 미국에서 제가 이 세금 신고를 할 때는 터보택스 같은 거를 사서 이런 소프트웨어로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 소프트웨어 자체는 이런 일반인들이 이 세금 신고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하나하나 질문 형식으로 UI를 해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IRS에 그리고 지방정부에다가 스테이트에다가 리포트를 해서 이렇게 쉽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고요. 이걸 만드는 이 회사 인투이트 자체가 요게 하나에 한 되게 50불에서 100불 사이에 이렇게 팔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돈을 내고라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직접 하기보다는 이걸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인투이트라는 회사는 미국의 가장 큰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하나고요. 뭐 다른 회계 소프트웨어도 나오지만 대략 한 33조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걸 정부가
개방하지 않고 다 오픈하지 않고 다 직접 하려고 하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생태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부의 그 역할은 뭐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항상 그 레벨 플레잉 필드라고 그럽니다. 공정하게 이렇게 그 작은 기업들하고 대기업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들이 크고 위협적으로 대기업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도와주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투자를 하고 알아서 인수를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될 거고요. 그게 바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규제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기득권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혁신이든 이제 스테이터스 퀘어를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 규제랑 이렇게 그 연결돼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줘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직접 이 좋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 클라우드라든지 다양한 실험들을 직접 사주고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방적인 정책을 하고 정부부터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 팔아주는 그런 그 매출을 내주는 선구안을 만들어낸다면 그 민간에서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이 중요하고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민간하고 이렇게 직접 경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사를 위한 행사 안 하기. 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바쁘고 이거에만 집중해도 뭐 모자랄 시기에 한국의 기업을 하면은 너무나 관해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한국은 좀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도 좀 그런 행사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토론회 이 동영상을 보다가 이 빌 걸리라는 벤치마크 캐피털의 유명한 이런 그 VC인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Regulation protects incumbent.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은 기존 시장에 있는 그런 큰 회사들을 보호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레귤레이션을 없애는 자체가 스타트업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 국무부의 그 리프킨 차관보라는 분이 오셔서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미국은 어떻게 하냐 스타트업 지원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한마디로 getting out of the way 그러니까 비켜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처럼 그렇게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사실은 활성화가 못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떻게 해서든지 민간에서 활성화가 되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조용히 빠져주는 게 그리고 그런 그 기업들이 자립심, 독립심을 가지고 알아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서 없던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